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재즈 앨범을 내고 재즈 가수로 활동한 후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뮤지컬 배우로 15년 정도 넘게 한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3년 전에 짐을 싸들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왜 왔냐면요. 약간의 매너리즘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한국에 살면서 도대체 나는 또 어떤 꿈을 꿀 수 있지? 이곳에서?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운 챌린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뮤지컬 주연으로 쭉 이제 상승세이기도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항상 갈망했던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가슴이 좀 뜨거운 스타일이라 뭔가의 그 저를 뜨겁게 다시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원했었다가 짐 싸들고 지방 공연을 쭉 다녔어요. 그 돈을 좀 모아야 돼서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전라도 지방 공연을 다닐 수 있는 만큼 다니면서 돈을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숙박비, 식비 이런 거 다 이제 뮤지컬에서 해주니까 그래서 무조건 돈을 모아야겠다. 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았고요. 참 그 시점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게 저희 집이 참 부유하게 잘 살았거든요. 부모님도 참 항상 넉넉하셨던 분들이라 제가 음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되게 부모님이 원치 않으셔서 반대도 많이 하셨고 좀 더 좋은 레벨의 사람이 됐으면 하는데 왜 너는 음악 딴따라가 되려고 하니 뭐 이런 반대에 부딪혀서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서 항상 저는 고민이었던 게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빨리 유명해져서 인정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그럴 때쯤에 저희 집이 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면서 부모님의 이렇게 좀 작아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가슴이 많이 아팠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을 했던 게 제가 장녀거든요. 근데 이런 집안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내가 미국으로 혼자 이렇게 떠나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가서 뭘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영어도 사실 부족한데 그런 되게 기로에 놓여 있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선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뉴욕으로 한 500불 들고 왔나요? 비행기 티켓이랑 딱 500불 들고 뉴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넉넉하게 뭐 부족함 없이 있었다면 여기에서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이제 몸 쓰는 일을 잘 안 해봤었다가 이제 서빙부터 시작해서 그릇 다 깨고 막 20몇 살 저보다 한참 어린 친구들한테 혼나고 막 이런 뻔한 스토리들 있잖아요. 욕 먹기도 하고 혼자 저기 옥상 올라가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홈케어를 했었어요. 106살 헤이코리안 보니까 또 홈케어라는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106살 할머니 모시면서 밤에 잠 못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밤새서 할머니 케어하고 돈이 아까워서요. 밖에 나가서 먹으면은 돈이니까 다 여기 또 팁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악착같이 한 3년을 지냈던 것 같아요. 오늘이 딱 3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좀 의미가 깊은 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내왔었고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내 자신을 알고 있나 였어요. 끊임없이 저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 과연 내가 나를 알고 있나? 내가 왜 그 선택을 했을까? 왜 나는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기 싫더라고요. 물론 언제나 후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자신감 있게 저 자신을 믿고 싶었고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난 뭘 좋아하지?
난 항상 어떤 선택을 했었지? 난 왜 그랬지? 이유가 뭐였을까? 부터 시작해서 내 감정이 왜 이렇게 변하고 있지? 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저를 아는 것에 맞춰 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 많이 해봤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남들은 어떻게 보면은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저도 사실은 부모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기도 했었고, 그 뭔가의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거에 대한 포커스가 많았었는데, 저는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후나로서 항상 포커스를 내가 뭘 원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에 맞춰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잖아요. 어떨 때는 힘든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편한 쉬운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운 선택의 시간일 수도 있지만, 제가 저를 알았을 때, 제가 뭘 원하는지를 알았을 때, 제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선택이 좀 더 쉬워지고, 그 선택이 조금은 덜 후회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서, 모든 그 선택들의 점들이 이어져서 저의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의 중요성과 그리고 제 자신을 잘 아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며칠 전인데요. 저희 정말 사랑하는 사촌 동생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갔어요. 저보다 2살이 어리고 2딸의 가장이고 애기들도 너무 지금 아직 애기예요. 너무 애기예요.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 이제 요즘에 항상 지하철에서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려고 하는데, 하다가 카톡을 받았어요. 네, 제 늦둥이 동생이 있는데 늦둥이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다가 얘 또 연애 상담을 또 하려나 싶어서 왜 전화했어? 이렇게 카톡을 했더니 그 소식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통사고로 용훈이 오빠가 죽었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드는 생각이, 나 어떻게 하지? 나 뭐 해야 되지? 너무 이 정신적인 충격이 좀 컸어요. 왜냐하면 저희 유별나게 또 저희 그 가족들이 사촌끼리의 그 우애가 굉장히 깊어요. 매년 스키장도 같이 가고 같이 바베큐도 해먹고 막 술도 한 잔씩 하면서 그때 그랬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의 그 사고 소식을 며칠 전에 듣고 저는 정말 진심으로 당장이라도 공항으로 날아가서 한국에 가서 장례식을 꼭 참석을 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이 무대였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무대가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네, 저는 참 힘든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제가 도착했을 때 장례식이 끝날 수도 있었을 테지만 제 진심은 정말 그곳에 가서 가는 걸 꼭 보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하지만 제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무대에 대한 책임감. 제가 항상 추구하는 것은 책임감 있게 살자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힘든 선택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는 날이 있으면 누나가 미안해. 그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또 이해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그럴 수 있는 날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힘든 선택이었지만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할 것 같지 않고요. 앞으로도 어떤 힘든 선택이 있든 간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귀를 한 번 더 귀 기울이고, 훈아야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 제 마음속에 물어볼 거고, 그리고 덜 후회하는 선택을 하면서 그 선택의 점들을 모아서 제 인생을 그려나가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항상 미뤄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그 아이들 선교를
이렇게 가는 거를 항상 꿈꿔왔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참 하고 싶었었는데 이유들이 좀 있었어요. 너무 바빴거나 기회가 없었어. 뭐 여러 가지. 난 공연을 가야 되고 나는 뭐 이걸 꼭 이뤄내야 되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냥 순식간에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말에는 저는 가수다 보니까 행사들도 많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 그 결정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기점으로 해서 1월 1일까지 그 헤이티로 선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한 결정인데요. 물론 오랫동안의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 이유, 그 선택의 이유인 즉슨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 더 이상 미루다 보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핑계가 생길 거고 저는 이 참 소중하고 짧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냥 저질렀어요. 뭐 네, 수많은 그 행사들을 등지고 하지만 더 많은 뜻깊은 경험들을 하고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마지막인데요. 한참 그 힘든 일들이 많이 이렇게 저한테 벌어지고 있을 때,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뭐 카톡을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그 전도사님이신데요. 저랑 뮤지컬 같이 하던 실장님이기도 했어요. 제가 실장님? 아니, 전도사님? 어떻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여쭤봤던 분인데 그분의 그 대답이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감사함이 너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말이 제 심장에 팍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있어요. 너무 힘들고 그럴 때도 감사해야지. 오늘 수희 아저씨랑 인사했는데 저분이 너무 재미있는 수희 아저씨인데요. 한국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렇게 저한테 한국말을 해요. 근데 그게 참 저를 행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그 얘기가 감사하다. 저런 또 분을 만나서 오늘 또 한 번 더 웃네. 이런 그 작은 것에 대한 감사가 저의 아주 정말 가슴을 치면서 그 힘들었던 혹은 너무너무 서럽고 외로웠던 시간들에 그 피어난 작은 새싹처럼 저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감사함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말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랬고 네,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너무너무 살다 보면 막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도 많으실 거고 외로우실 때도 있으실 거지만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시다 보면 또 고개 싹이 터서 정말 진정한 감사한 일들이 많이 또 생길 거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서 좋은 선택을 늘상 하시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 나가시고 선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